이번 시간에는 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 만드는 시간이 1월 13일 월요일 밤 11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 앞두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번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장 나스닥 쪽에 거래대금 순으로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요. 장 전체가 이제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주들부터 이제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플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테슬라 쪽이 타격이 가장 심하고요. 큰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심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빨간색을 켜고 있는 거는 이제 숏 ETF나 뭐 인버스 쪽,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잡주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나스닥 하락 시작, 늘 그랬듯이 블랙 먼데이로 시작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 전체가 시퍼렇게 물들어 있고, 종목이나 섹터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이제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뭐 잡주 도박상이라고 할 정도로 여태까지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 주요주들이 하락이 불가피한 그런 모양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이었죠.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린다 하면서 버핏이 이제 하락장에 대한 신호탄을 쐈고요. 최근에 이제 젠슨왕의 발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고점을 마무리하고 이제 번지 점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뉴스, 뭐 큰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뭐 공포에 떨고 하지만은 장에서는 뭐 항상 있어 왔던 일이었죠.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늘 있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새로운 것처럼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세상이 끝났다는 듯이 뉴스나 언론에서는 떠들어대지만은 과거와는 별다를 것 없는 그냥 조정일 뿐이라는 거죠. 나스닥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수많은 붙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등락이 있고요. 급락이 나오는 지점도 있고 120선을 깨버리는 구간도 있어요. 심지어 올라가는 추세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대응을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한 달 정도는 하락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각도나 기울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뭐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대신 이제 각도는 45도 정도로 조금씩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 이평선의 상승을 기다리는 기간 조정이다. 이런 거는 장기 이평선을 향해서 캔들이 이제 꼬라박는다 그러죠. 꼬라박는 쪽이 아니라 최대한 이제 기간 조정을 주면서 가격 하락을 지연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보시면 이제 엘로드를 든 둥그러진 사람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급격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제 하락을 겪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반등이 나오냐의 여부는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칠 때 보통은 이제 횡보를 하죠. 차트가 눕듯이 횡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양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은 그냥 개별 종목에서도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마이너스 20%의 일시적인 하락은 우리가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전체 장이 하락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하락을 버틸 수 있느냐를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 나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포트 조정 없이 관망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라도 나는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오늘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그리고 반등할 때의 포트 전략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쭉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리고 상승으로 접어들 텐데요. 자, 이 하락하는 구간을 이제 보통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로 보는데, 이번에는 한 달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고래들이죠. 고래들이 슬금슬금 이제 행동을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고래들은 지켜보면서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비중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구간 그리고 다시 반등의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양자주라든지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쪽보다는 그동안 소외가 됐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 석유주라든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배당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M7 중에서도 뭔가 좀 방어가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 규모가 조금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나머지 빅테크 주들을 갖고 계시다면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어차피 가져가실 테니까. 그리고 급등주는 이제 오늘 내로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좀 추가를 한다면은 해치 전략으로 커버드 콜 배당 ETF 이런 전략도 있을 것 같고요. 퀼드라든지 제피 그런 게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때 뭐 매매를 아예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락하는 시간에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금의 한 1% 내외, 아주 소량이죠, 소량만 이 잡주들을 단타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연습, 그 다음에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연습을 이 시기에 뭔가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 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굳이 이제 스몰캡이나 잡주를 손댈 필요는 없죠. 주도주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하락장에서는 주도주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도주에서 시세가 안 난다면은 결국에는 잡주들이 날마다 하나둘씩 이렇게 출몰을 할 텐데, 거기서도 우리가 단타를 치는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배짱이나 담을 키우는 연습,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영상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뭄에 콩나듯이 지수를 역행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몇 개 지켜본다면 이제 룰루레몬 이런 주식들도 있어요. 그 평소엔 우리가 주도주가 잘 나갈 때는 관심을 안 갖는 주식인데, 오늘 프리장에서 이렇게 모두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얘는 왜 오를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관심을 한 번씩 가져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도 완벽한 그 컵 모양이죠. 컵에 손잡이가 달린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뭐 매매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이 시작됐는데 강하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역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장 마감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빠질지는 알 것 같고, 일단 뭐 주요주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주식들이죠. 그 유명한 주식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대폭 하락하는 거는 좀 막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반등의 구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이제 태세를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철저히 주도주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 테슬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자 섹터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 음봉들이 끝나고 양봉으로 전환하는 시기예요. 이 주도주들을 여기서 물을 타버리게 되면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을 타게 되면은 본전이 왔을 때 그 본전을 치고 나가려는 심리를 억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실이 본전에 오게 되면은 일부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장기적으로 이건 가져갈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스윙의 관점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본전이 났을 때 정리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서 석유나 배당주에 좀 비중을 많이 넣었다면은 이때 올라갈 때는 비중을 좀 빼서 주도주로 이동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는 주식이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될 텐데 하락이 끝나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고래들은 항상 이 구간에서 많은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액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이제 하락장에서는 관망하고 두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훈련의 시간, 트레이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제 구간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법을 배우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차트의 이면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달의 앞면만 보고 뒷면은 못 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달은 앞면이든 뒷면이든 하나죠.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것만 골라서 보려고 하지만은 내려올 때의 그 차트를 잘 분석하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 차트 전체에 대한 이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